나는 세계적인 경제가 위기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호오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가 주목받을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제 호오포노포노를 돈 버는데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책에 좀 써있어요. 예, 실천편에. 호오포노포노가 사실은 최대한의 이런 이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자,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오포노포노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자, 일단 이 호오포노포노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궁금하잖아요. 이건 사실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 내가 싫어하는 뭐 가난, 군대 선임, 친구, 가족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자, 정확하게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보. 자, 이 호오포노포노의 4마디 말은 우리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정보를 향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자,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한테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어떤 정보, 기억, 카르마, 거기다가 정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 그 원인한테, 원인을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을 삭제한다. 딜트를 눌러서 삭제를 한다. 그게 호오포노포노다. 자, 그리고 호오포노포노를 하면은 이제 순서, 아, 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순서로만 해야 되냐? 사실은 그건 아니다. 상관없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자, 이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작년에 제가 호포할 때, 아, 저는 사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라는 말은 별로, 그러니까 처음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빼고 차라리 고맙다는 말 2번,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1번으로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똑같이. 순서도 상관없고 이 4가지 문장을 다 말할 필요 없고 1가지 문장만 해도 된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용서해달라는 말, 감사하다는 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다. 뭐 다 해도 되지만 꼭 다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했던 거, 감정을 넣지 않고 말해도 되나요? 하잖아요, 그죠? 감정 없이 그냥 기계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상관없다. 감정을 넣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냥, 자, 여기 써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우선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 우선은. 하지만 하다 보면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의 조 바이텔인가, 하여튼 그 사람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감정은 어차피 따라오게 돼 있더라. 그리고 부정적인 기분일 때도 당연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부정적인 기분이 사실은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말을 할 때 이미지를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써있는데, 이미지를 그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기 써있기는 그래요. 책에 써있는 거는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없다고 써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 이미지를 그리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 내어서 안 해도 돼요. 소리를 내서 해도 되고 소리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거 보면은 이게 가와이 마사미라는 일본 분이 주가 돼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그 휴렌 박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배우고 본인이 쓴 것 같은 이 마사미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인데, 제 경험상 소리를 내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 소리를 내면서 에너지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들으면서 한 번 더 상기가 되고, 더 집중이 돼요. 말을 하면서 집중이 되고, 그리고 말하기 위해 생각을 어차피 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하면서 뭐 쓰면서 뭐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꼭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써있죠. 여기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해도 된다. 호오포노포노에는 정해진 룰이 없다. 그냥 본인이 했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꾸준히 틈틈이 많이 해주는 게 약간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저는 근데 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 쓰고, 종이가 없으면은 손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촉감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훨씬 더 집중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자, 84페이지 보면은, 나는 세계적인 경제가 위기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호오포노포노에 의한 비즈니스가 주목받을 시기가 아닌가 한다. 사실 호오포노포노야말로 비즈니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 봤을 때도 이게 슈렌 박사님이 쓴 게 아니라 이 마삼이라는 사람이 이 호오포노포노 비즈니스라고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오포노포노를 돈 버는데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책에 좀 써있어요. 예, 실전편에. 그런데 호오포노포노가 사실은 최대한의 이런 이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88페이지를 보면은 호오포노포노를 하면은 효율이 더 높아지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게 되며 영감에 의해서 창조력이 높아지고 일에서 생겨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에 각자가 100% 책임을 지고 적절하고 올바른 거래를 맺게 되고 기대를 내려놓아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상적인 결과가 주어지고 정신력을 사용해서 명료성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재능과 일에 대한 목표를 발견하고 자신의 계획, 목표, 결정, 결과에 여러 영향을 주는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알고 있다는 사고를 내려놓고 영감에 따르게 되고 이상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감이 인도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몸에 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봤을 때 그쵸?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호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당연한 말. 그래서 사실은 원래 호포가 이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호포를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룬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경험담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은, 자 104페이지를 보면은, 자 호오포노포노 효과로 16년 중에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대기업 생명보험 회사에서 지부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지부에서 약 16년간 일하고 있는데 5, 6년 전부터 지부 내에서는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서 이런저런 책을 읽거나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2년 정도는 사람도 줄고 매출 감소도 계속될 뿐이었다. 이때 써있네요. 조 바이텔 씨의 끌어당김이 없이 관련 책 속에서 호오포노포노를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재빨리 그 책을 구입했다. 몇 번이고 읽어가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던 것이었음을 알고 감격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찾아본 호오포노포노 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코스가 2개월 뒤에 동경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강료를 입금하고 일주일쯤 후부터 업무에 관련해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1년 이상 만날 수조차 없었던 한 회사의 경영자와 미팅 약속을 얻어내 그 자리에서 큰 계약을 3건이나 따냈다. 인간관계에서도 원활해져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2일과 13일에 세미나를 수강했다. 그때까지도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한마디로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슈렌 박사님에게서 느껴지는 오라라고 할까? 이분이라면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어쨌든 간에 해보기로 결심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총력을 기울이는 11월 생명보험의 달 기간 동안 11월 매출로는 과거 16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해서 움직인 것은 별로 없었다. 내가 한 일은 매일 정화를 한 것뿐이었다. 왜 매출이 증가했는지 너무 나도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1개월간의 운영 기간 중에는 도중에 4번 결산을 하고 최종 결산까지 쉬면 5번 결산을 했다. 근데 그때 결산 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직원들이 큰 계약을 따오는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전혀 계약이 없었던 직원에게 갑자기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운이 좋은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결산일마다 이상적인 계약 건수가 나왔고 그렇게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달은 처음이었다.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형태가 이어져서 더욱 놀라웠다. 모두 호오포노포노 덕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 글을 쓰기 한 달 전에도 호오포노포노의 효과가 있었다. 계약을 따내리라는 확신 속에 한 신입 직원과 거래처에 동행 방문을 했건만 한마디로 확실하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그 신입 직원은 최종 결산일에 성적이 제로인 상태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과를 올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호오포노포노를 실천하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 고객의 집에 나와서 계약을 거절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내 잠재의식 속에 기억을 삭제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일단 말을 계속해서 해보았다. 사실 그런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아까 만난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래도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애써서 매달렸건만 거절했던 고객이 1시간 뒤에 오케이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이럴 수가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내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자에 앉아 정화를 한다. 그럴 때 각각의 책상과 의자에게 그 직원을 응원하도록 부탁한다. 대단하죠? 먼저 출근해서 직원들의 의자에 앉아서 정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의 의자를. 사무실의 토지, 건물, 회사 자체, 회사 안의 방들에게 말을 걸어서 정화를 한다. 사무실에게 보틀팜을 두었다. 이런 실천으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신기한 기분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약간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냥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내 상황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로 모든 일들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호흡포노포노 별거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 4개 반복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의구심 들죠. 이걸 한다고 해서 왜 내 상황이 좋아져?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왜 들어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미 퇴짜를 먹었던 계약건에서도 갑자기 그 고객이 마음을 바꾸는 일까지 생겼죠. 별거 아닌데 나한테 너무나도 큰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틈틈이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삶에. 그래서 경험담 하나 읽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은 뒤에는 그냥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핵심만. 이걸 다 읽지 않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남편이 암에 걸렸나봐요. 그랬는데 정화를 한 거죠. 남편이 암에 걸린 게 그것 또한 모두 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무엇이 남편한테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남편한테 암을 체험하게 하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모든 원망을 누군가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신한테 원망을 돌린다거나 남편한테 원망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내가 남편이 암에 걸리겠지? 라는 그 마음을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암이 낫는, 네, 그런 사례도 나옵니다, 뒤에. 그거는 이제 얘기가 좀 기니까 그거 다 읽지 않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호흡포노포노를 이제 정화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그거 간단하게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쓰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쓰시면 여기 밑으로 나오는 거, 까먹었을 때도 무조건 호포 밑으로 나오는 질문들 제가 웬만하면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142페이지를 보면은 재밌죠? 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누가 질문합니다. 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자, 되게 간단합니다. 의욕이 떨어져 있다, 의욕이 없다, 나 일하기 싫다라는 그 기억을 정화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의욕이 떨어져 있다라는 기억을 정화를 합니다. 의욕이 떨어져 있다는 정보를 삭제하면 된다. 아니면 의욕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 정보를 삭제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 매출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매출에서 내가 넘버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삭제하면 된다. 내 가게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안 돼. 위치가 안 좋으니까 안 돼. 내 가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안 돼. 내 가게는 인테리어가 구리니까 안 돼.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기억, 정보를 삭제하면 된다. 네, 간단하죠? 자, 연봉을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연봉을 올리고 싶다는 것은, 자,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정보가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도대체 내 잠재의식 안에 어떤 정보가 원인이 되어서 연봉을 올리고 싶은 것인가 라고 자문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나는 연봉이 적다라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문을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흡포노포노의 4마디 말을 마음속으로 말하여 삭제를 한다. 제로 상태에 있게 되면 모든 것에서 완벽한 일이 일어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확실하게 들어온다. 그 결과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즉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느끼게 된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은 연봉을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정보를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핍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연봉이 너무 적어, 돈이 너무 없어 라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정보를 정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완전함에 머물게 되겠죠. 왜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정화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욕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완벽함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머물게 되면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완벽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함에 머물게 되면은 돈을 바라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전보다 막 집착하면서 점처럼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식입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간단하죠. 뭐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사람이 잘 안 구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라는 정보, 기억, 관념을 삭제한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좋을까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정화를 한다. 그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정보를 정화라는 겁니다. 정보를. 자,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자, 이거 좀 읽어드리면은, 제로가 되면은 시간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화해서 제로 상태에 둔다. 자신이 제로가 되면은 최적의 환경이 갖춰지고 시간에도 여유가 생겨난다. 오히려 시간이 남아돌 수도 있다. 이것이 바쁘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이지만 다른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싶다.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자,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라는 그 생각, 정보를 정화를 하라는 겁니다. 삭제를 하라는 거죠. 자, 도대체 내 잠재의식 안에 어떤 정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빠서 시간이 없는가 하고 자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 나를 만들었을까? 라고 자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지금 시간이 없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죠. 예. 호호포노포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매출이 줄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항상 통장 잔고가 줄고 있어서 난감해요. 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기억을 삭제한다. 아, 나 매출이 지금 줄고 있어 라는 그 정보를 삭제를 한다.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정화를 하고 있으면 클레임은 들어오지 않는다. 동업자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평화롭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승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화를 맨날 하면서 평화에 머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바라지 않지만. 뭐 그렇게 해서 호호포노포노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봤는데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몰랐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약간 실질적으로 질문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고 하니까 참고가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포가 좋다는 건 알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랜만에 다시 봄으로써 다시 한번 정화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리마인딩도 시켜주는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까먹었을 때도 무조건 호포 밑으로 답변 드린다고 했죠.